네,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니까요. 온갖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는데 그중에 딱 제 눈에 들어온 깃발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거대한 깃발에 그렇게 크게 그것만 써가지고 나부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제 정상 영업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 언제 이 탄핵 인용 결정해가지고 이거 나라 정상화되는 건가요? 기다리면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도 이런 시를 보면서 같이 기다려 보시죠. 봄은 왔지만 봄은 오지 않았잖아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김영랑의 시죠. 파면이 오기까지는 저는 아직 저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3월 17일 월요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기자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 평론가님 요즘 스타이신데 또 드디어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영광입니다. 제가요? 네. 스타일은 좀 괜찮습니다만 제가 스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말썽꾸러기죠. 네. 아니 이게 삼각형이 딱 완전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완성이 돼서 너무 뿌듯한데 이렇게 완성되면 탄핵 심판 선고의 그날도 빨리 오겠죠. 네. 그래야 될 텐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그 이야기 해야죠. 첫 번째 끝장낼 이슈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오늘은 일단 끝장은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고 이슈는 시작을 하는데 내일은 이번 주 안에 끝장 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갖가지 추측들은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짚었던 대로 그 하등 저희 귀에 담지 않아도 되는 뉴스들까지 정보지들까지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시각이 5시 2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언제로 지정하겠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게 내일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거기에서 2, 3일이 필요해서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기일을 통지를 하긴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 통지를 한다면 언제 하는 건가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조간과 언론 종합을 해보면 이야기는 목요일과 금요일 즉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나지 않겠냐 주 후반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보다 좀 빠르게 전망하는 언론들은 거의 다 없는 것 같고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이제 비평가들이나 평론가 분들께서는 뭐 오늘 당장 통지해서 수요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오늘 통지해서 내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뭐 기대와 바람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주 후반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평의를 진행 중인 거죠? 아직까지 평의 진행 중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평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선고기일 2, 3일 전에 통보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러니까 본인한테 통보되는 거죠. 피소추인 본인한테. 그렇습니다. 통보를 하고 나서 수신 확인을 한 다음에 문자 공지가 나가는 거니까 그게 뭐 어렵진 않은 거라서 지난주에 저희가 짚었던 대로 뭐 팩스라는 방법도 있고 전자우편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보내고 수신 확인이 되면 바로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로 전체 문자로 이제 공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고 평결 절차까지 끝나면 이제 바로 통지를 하는 거라 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김한 기자님, 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방송 기획하면서 카톡방에서 오가던 이야기 중에 김한 기자님이 21일 얘기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다 21일까지 가면 어떡하냐 14일에 끝내야지 그랬는데 결국은 맞추신 게 됐어요. 아니 뭐 제가 맞춘 건 아니고 현재 출입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봤었는데 여러 일정들에 대한 변수와 그러니까 평의가 그때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결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작구 검토가 끝난 이후에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었고 이번 주 일정만 놓고 보면 월요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주말 그러려면 금요일 정도에는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일은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탄핵소추가 선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렵고 통상적으로 수요일은 헌재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이제 가는 일정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추정이지만 확정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영 평론가님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너무 저도 뭐 답답하니까. 목금 정도로 듣고 있는데요. 참 헌재가 보안만큼은 철통인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연구관들도 사실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보가 안 나오는 걸 보면은 대단하게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눈여겨보는 정보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 그리고 국회 소추인 측
이쪽으로 정보가 그나마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재판을 하면서 헌재와 접촉을 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서 느끼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느려지고 있다. 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반적인 분위기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장일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쪽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는 어쨌든 끝장 낼 것 같아요. 진짜 끝장 토론, 끝장 그래요? 뉴스. 근데 이제 주말에 시청 앞에 좀 지나가는데 네. 이거 태극기 집회 이제 하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죠. 근데 그분들은 다 승리한 걸로 이렇게 다 생각하고 환호성을 지르시던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계엄도 부정선거 때문에라고 하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연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상계엄과 내란이 던진 사회에 던진 충격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저쪽 주장도 뭔가 일리가 있나 보네. 그러니까 헌재가 뭘 못하나 보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여론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8대0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이제 헌재가 윤석열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주고 절차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내놓으면서 사실 이 혼란이 좀 말하자면 방치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법당국이나 이런 쪽도 그 집회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기에는 그러면 한쪽 진영만 탄압한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양비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광장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아까 성조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분위기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이미 보수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에서 승몽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윤석열 측이 변호인 포함해서 윤석열 본인마저도 현재 지금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5대3, 뭐 4대4, 그러니까 분리하면 5대3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4대4라고 보고 있는 여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이제 승복 메시지를 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카톡방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다 이거는 그냥 기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자 죄송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편집이 상징적이었는데 전문가 3명 인터뷰를 했는데 각각의 입장이 인용, 기각, 각하예요. 근데 뭐 저희가 지면을 만드는 작업을 매일 합니다만 지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3분의 2에 해당하는 할애되는 지면이 이 탄핵 결정이 말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는 거에 대한 파면이 안 되는 파면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비중이 3분의 2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보수 언론이 지금 짜고 있는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 안에서 뭐 주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이제 아스팔트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기각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각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각하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윤석열 각하. 딱 그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보수적인 법조인들 중에서 각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기각 사유는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고 차고 넘치지만은 절차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혹시라도 각하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담겨가지고 각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요. 각하라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탄핵 인용될 만하다. 내용적으로 뭐 이런 또 하나의 역설적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러네요. 있었던 그 여당의 82명의 그 의원들이 탄원서를 2차 탄원서를 냈잖아요. 거기 대목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나 그 친윤계 의원들이 그렇게 실제 써놨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거 이제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류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쟁점으로 설명을 뭐 여러 차례 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헌재가 판단하는 쟁점 5가지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유연성, 포고령 1호의 유연성, 군경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 거,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체포조 운영 지시인데 이 5개의 쟁점 가운데 윤석열 변호인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 하나입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는 거고 나머지 4가지 사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도 윤석열 변호인 측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요렇게 보면 이게 뭐 8대 0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수준인데 지금 나경원 그 등 82명의 탄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전에도 이거 탄핵 심판 관련된 거 할 때 특히 감사원장과 그 검사 3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위법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게 5대3 논리인데 이게 위법이야. 위헌인 거 우리도 알아. 5명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3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한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거를 기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 논리에 깔려 있는 어떤 맥락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한 방에 깰 수 있어요. 그럼 왜 구속시켰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아니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거의 인정된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네.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법상에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죄는 지었지만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거기에서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렇게 명백한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이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사람들이 좀 짜증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이 단순한 거 왜 이렇게 빨리 판결이 안 나와? 그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쪽에 이 나중에 이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법조인 특유의 꼼꼼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헌재의 판결이 나중에 윤석열이 내란죄 형사법 재판하는데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고의 최대한 논리적 정합성, 법률적 완결성을 찾으려고 한다. 거기에 있어서 특히 이제 판사들이 수준이 높을수록 형법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좀 과한 발언하면은 판사들이라고 헌법 잘 모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형법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은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더 완벽하게 서로가 합의 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추론까지 해봅니다. 그게 실제 저희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확정한 사실이 나중에 형법상의 그 내란죄 재판할 때 네.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확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고 시작한다 이렇게 네,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제 연락하는 법조인들 중에도 지금 박진영 평론가 같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 선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핵 재판을 할 때는 형사 재판상의 쟁점이라든지 형사 재판에서 이 탄핵 선고가 어떻게 인용될 건지에 대한 이렇게 긴장감이나 뭐 예민함 이런 게 좀 떨어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은 그때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같은 혐의를 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탄핵 선고에서 어떤 부분이 인용된 부분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이게 또 이제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형사적인 내용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심판 과정에 들어갔지만 그 선고를 할 때는 그 형사적인 내용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뭐 이런 좀 이중의 딜레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는 형사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토요일에 광화문에 갔다가 일요일 날 허리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체력적으로도 다들 국민들이 힘드신 것 같고 근데 거기 경찰도 많이 나와 있던데 양쪽 다. 물론 광화문 저쪽이 탄핵 찬성 집회가 훨씬 더 사람이 많아서 100만이 모였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경찰은 다 양쪽을 분리해야 되고 지키느라고 고생하시던데 경찰력에도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러면? 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경찰 기동대가 사실상 지금 방전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게 대부분의 언론의 그 보도에 기반이 된 이제 소스가 양분남 의원실의 자료이거든요. 보니까 지난해 11월과 12월 기동대원 한 명당 추가 근무가 각각 80시간에서 92시간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지금 집회에 나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집회 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대 수가 무려 5,462개 부대가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대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5-60명? 네. 5-60명 정도 이제 되니까 그거를 이제 추산을 해보면 3개월 동안 거의 한 30만 넘게 동원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찰 행정력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더 길어지다 보면은 당연히 경찰들도 사람인 이상 방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한겨레 쪽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미 부닥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실제 이 집회 분위기 자체가 예민해지다 보면은 뭐 어떤 물리적인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분들이 좀 오히려
되려 이제 집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좀 과격한 분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뭐 도구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뭐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인한 이제 공포도 사람 이상 있다라는 그런 호소가 나오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어쨌든 이 내란 수괴에 대한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어쨌든 빨리 좀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만 초과 근무가 113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에 최대 초과 근무를 포함해서 52시간이라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1월 달을 거의 6.5주를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이틀 쉬고 월요일 날 나가면 월요병 온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들 4주 일하는 기간 동안 6.5주를 일했다라는 건데 그게 풀 초과 근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원인을 짚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 이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일으킨 이후에 관절을 요새하면서 버티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광장에 이 시위대한테 그 소스를 주고 땔감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 광장의 시위가 격화되고 이 과정들을 지금 12월 달부터 밟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유 지금 사실 박근혜 때도 경찰 분들 중에 사망한 분들이 있어요. 업무상 그랬었나요? 업무상으로.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참혹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국면이 과격하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총 4분이 사망하신 걸로 집계가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차량 위에 있는 스피커가 이제 내려오면서 깔려서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이 국민들이 승리하는 윤석열 탄핵 인용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을 검찰이 사실은 이런 민주화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역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촛불혁명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번도 뭐 어떤 분은 이제 비세혁명 뭐 어떤 다양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음 정부까지 원만하게 우리가 정권이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 시민들도 주인공이지만은 이 시민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집회라든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같이 해준 공권력, 경찰에 대한 칭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시청 앞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요 앞에서 내려가지고 쭉 저 안국동 쪽에 이 경복궁 동식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여튼 시청 앞에는 좀 거칠더라고요. 여러모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게 그 용어도 거칠고 또 바닥에다가 막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계 의원들 사진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배신자 밟고 지나가라고 막 저는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지아 의원 사진 밟았어요. 근데 하여간 근데 쭉 지나가다가 근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그 탄핵 찬성 집회가 비상행동에서 여는 집회가 시작됐는데 거기는 약간 좀 잠실운동장에서 콘서트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 그리고 줄도 쫙 맞춰서 통로를 쫙 열어놓고 너무나 이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경찰이 잘하는 건지 뭐 시위하시는 기획하시는 분들도 잘하는 것 같고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다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다만 이제 윤석열의 이 충견 노릇을 하는 경찰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되게 되겠죠. 또 내란에 또 연루된 분들.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때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12월 3일 날 저희를 막았었던 경찰들. 특히 그 국회 경비단 그리고 또 출동했던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비단 간부들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헌분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저희를 막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내란이 종식된 후에도 끝까지 저는 색출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승복론을 놓고 좀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됐던 게 이제 여당 지도부가 결론이 나오면 승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좀 무슨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그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마흔육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헌재 결론에 승복을 하겠다라는 게 같은 헌재의 판단인데도 주체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승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알박기를 한다고 하면 여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실은 여당 지도부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그 내란 수괴에 대한 비호, 두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승복을 하겠다. 뭐 물론 메시지는 중요한데 이게 과연 승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국가 질서와 이 체제의 질서라는 것은 사법기관이 결론을 내리면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따르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해진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막 새롭게 평가가 되는 건데요. 너무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가짜 허수아비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거를 계속 여야한테 승복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조선일보라든지 보수 언론의 지면에서는 어떻게 독해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도 승복해야 돼? 라는 함의를 깔고 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조합재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야 정치권이 승복하냐 마냐를 따질 필요가 사실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되물어 볼 수 있죠. 헌재 결정이 났는데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승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승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는 건 뭐 국민의힘이 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이 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만 하면 되는 사실 부분이지 나머지가 그 승복 얘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자꾸 승복 얘기를 조선일보를 위시로 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봐요. 민주당이 승복 선언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민주당이 승복 선언 안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이거 승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논리를 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금 며칠째 뭐 여야가 공방을 할 이유가 사실 없는 문제다. 첨언을 좀 하자면 4시 반에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을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럴 거면서 여당 지도부가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것은 승복 안 한다는 뜻이죠. 안 한다는 뜻 아닌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니 안 조선일보가 그런 이야기는 갑자기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나네 지금.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윤석열과 이 아스팔트 난동 세력 그리고 난동 세력에 부하 내동하는 일부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인용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렇게 난동을 부릴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네요. 네, 거기에서 첫 번째는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바로 빠져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산성을 만들고 자기 지지자들을 불러들여서 농성을 하는 행태를 보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윤석열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을 제명할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을 그대로 안고 대선까지 국면으로 정치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명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과 같이 가는 거죠. 간다. 대선까지. 계엄 그러면 세력과 같이 간다. 그렇죠. 그 주요한 후보들은 윤석열 사면론을 꺼낼 수도 있고요. 뭐 윤석열 복귀론 이런 걸 꺼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사실 한남동 관절을 안 빼면 어떡하냐 이 말씀이신데 요거 두 번째 끝장 뉴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